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것이 SQL 서버다 1장의 학습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리 1장은 첫 번째 장이니까요.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DBMS의 개요를 좀 살펴볼게요. 저희가 배우는 이 SQL 서버는 DBMS의 종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DBMS가 무엇인지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그리고 나서 우리 SQL 서버의 특징 또는 버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저희가 지금 사용하는 SQL 서버 2016 버전 이전 버전들도 쭉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간단한 역사라든가 이런 걸 살펴볼 건데, 문제가 이번 장이 참 재미가 없는 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번 장을 좋아하지 않는 장입니다. 왜냐면 지금 DBMS를 처음 공부하는데 DBMS 뭐 개요가 어떻고 역사가 어떻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사실 지루하고 DBMS 되게 재미없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권장하기로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개요와 이런 것을 중요하긴 하지만 되게 지루하고 흥미를 못 느낄 수 있으니까 일단 1장은 그 좀 듣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대충 들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대략 이런가 보다 느끼시고 나서 우리가 이제 2장부터 SQL 서버를 설치할 거거든요. 설치하고 진행하면 이제 그때부터 저와 같이 그 여러분들 직접 설치하시고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조금씩 더 DBMS 또는 SQL 서버가 할만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는데 대개 1장을 공부하고 이거 재미없구나 나 이거 할 거 아니다 이렇게 느끼시는데 그냥 1장은 원래 그런가 보다 원래 재미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가볍게 듣기를 권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각 우리 저 슬라이드 첫 페이지마다요 여기 카페가 써 있는데요. 저희 카페에 들어오시면은 저희 이제 실습하기 위한 자료라든가 아니면 질의응답 그리고 책에 대해서 뭐 오타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거의 등록이 돼 있으니까요. 카페도 활용을 하시면 학습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제 첫 장부터 보죠. DBMS 개요와 SQL 서버 2016을 소개를 좀 해볼게요. 자, DBMS 개요를 처음에 이제 이 페이지 나오면요. DBMS는 우리가 이미 우리 사회, 우리 삶에서 굉장히 깊숙하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난 데이터베이스 한 번도 안 썼는데 하는 독자 있더라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이미 DBMS를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DBMS는 여러분 혹시 카톡이라든가 이런 메신저 있죠. 메신저 쓰면은 그 내용들이 다 DBMS에 저장돼요. 그리고 버스나 지하철 탈 때 교통카드 되면은 그 교통카드에 대한 내용도 저장되고 하다못해 편의점에서 그 바나나 마두요, 뭐 삼각김밥 이런 걸 사 먹어도 그 내용이 다 데이터베이스 안에 들어가요. 이미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적인 삶은 다 DBMS와 연관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DBMS에 대한 정의부터 하면은 데이터베이스란 용어는 많이 들어봤죠. 사실은 꼭 우리 요번에 SQL 서버를 공부하려고 맘먹지 않더라도 이미 데이터베이스 용어는 많이 들어봤을 텐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용량의 데이터 집합을 체계적으로 구성해 놓은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대용량의 데이터 집합을 체계적으로 해놨다. 이게 데이터베이스의 정의고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그러니까 DBMS는 뭐냐면은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죠. 얘는 방금 말씀드린 이 대용량의 데이터베이스를 체계적으로 구성해 놓은 이 데이터베이스를 말 그대로 관리해주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시스템 하면 약간 감이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DB, 데이터베이스는 대용량의 데이터의 집합이고 그 대용량의 데이터의 집합을 내가 관리하기 위한 소프트웨어가 DBMS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쓰는 SQL 서버, SQL 서버는 그 DBMS의 종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DBMS,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 종류가 소프트웨어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있다는 거죠. 오라클도 있고 MySQL도 있고 우리가 쓸 SQL 서버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비유하자면은 그 워드 프로세서 있죠. 그 문서 작성하는 도구. 그게 여러분 아는 한글 있지 않죠? 한글 말고 MS 워드도 있고 뭐 보석글도 있고 유명하지 않지만 여러 가지 워드 프로세서가 있듯이 DBMS 자체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작한 SQL 서버를 가지고 DBMS를 공부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지금 데이터베이스 정리해드렸고, DBMS가 뭔지, 그리고 우리가 쓰는 SQL 서버는 DBMS의 종류 중에 하나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몇 페이지, 여러분 5페이지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방금 간략하게 말씀드렸고요. 좀 더 본격적으로 말씀드리면,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의 집합, 데이터가 모인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그림 보시면은 여기 잘 표현이 되는데요. 개념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데이터베이스는 여기 데이터 이런 애들이 묶인 게 데이터베이스예요. 여기 보이시죠? 데이터는 뭐 있죠? 근데 홍길동이 데이터가 무엇이냐? 홍길동이 이름, 나이, 주소, 전화번호, 학번, 학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데이터예요. 그럼 여기 홍길동이 데이터가 이게 들어있는 거죠. 그럼 홍길동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이순신도 있고 성춘향이도 있고 각각의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죠. 그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학교를 다닌다면은 여러분 학생 정보, 회사를 다닌다면은 회사원 정보 한두 명이 아니죠. 그 정보들이 다 데이터예요. 데이터들이 들어있고 이 데이터의 집합 자체를 묶어놓은 게 데이터베이스다. 그러면 이 묶음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는 학교 정보랄까요? 학생 정보. 이거는 회사원 정보, 무슨 회계 정보, 기타 등등 굉장히 정보가 많죠. 그런 정보들을 관리해주는 소프트웨어가 바로 DBMS다. 이렇게 써있네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데이터의 집합들이 이렇게 덩어리로 있죠. 그래서 이제 미리 앞으로 나오겠지만 데이터베이스는 요 지금 보세요. 원통 모양을 그렸죠. 왜 원통 모양을 그리냐면 커다란 통이에요. 무엇인가를 담는 통인데 뭘 담아요? 데이터들을 담는 거죠. 데이터들을.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앞으로도 계속 모양이 이 원통 모양으로 큰 통 모양으로 많이 그래요. 그래서 이런 원통 큰 통들을 관리해주는 소프트웨어가 DBMS다. 그 중에서 우리는 마이크로소프트에 제작한 SQL 서버라는 것을 이번 책에서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SQL 서버가 아니라요. MySQL 책을 보시면 이게 MySQL인 거예요. DBMS를 관리하기 위한 소프트웨어가 MySQL. 오라클 책을 보시면 DBMS 관리하기 위한 소프트웨어가 오라클. 이렇게 사실은 똑같다는 얘기죠. 개념적으로는. 그리고 사실 사용법도 그러니까 앞으로 사용할 그 SQL 그러니까 SQL 언어를 배울 텐데요. 중요한 겁니다. 나중에 많이 배우겠지만 그 언어도 한 80% 정도 호환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DBMS 개념을 또는 DBMS 작동을 SQL 서버를 가지고 공부를 하겠지만 이 책을 다 공부하시고 나면 여러분은 오라클도 이미 공부하신 거예요. 또는 MySQL도 공부하신 거예요. 왜? 개념이 한 80% 비슷하니까. 그러면 나머지 공부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추가적인 플러스 알파만 공부하시면 기본적인 DBMS 운영은 모두 다 하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DBMS의 커다란 특징 중에 하나가요. 동시 접속이에요. 그리고 데이터를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에 나왔듯이 DBMS 소프트웨어 SQL 서버는요. 나 혼자 쓰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의 사용자가 동시에 들어오고 여러 개의 응용 프로그램이 동시에 접속해서 사용하는 게 바로 DBMS예요. 아주 중요한 특징이죠. 그래서 사실은 DBMS는 네트워크로 많이 쓰죠. 왜냐면 이 컴퓨터 안에서 한 명이 쓰는 게 아니라 이게 설치해놓고 네트워크로 접속을 해가지고 동시에 사용을 한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나중에 배울 텐데 우리가 그 DB의 테이블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아직 안 배웠는데 테이블이 나오고 테이블 공부하면 많은 분이 이거 엑셀이랑 똑같네 이렇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되게 비슷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엑셀은 나 혼자 쓰는 거예요. 마치 DBMS처럼 보이고 비슷하게 느껴지지만 나 혼자 쓰는 거고 동시에 사용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쓰는 DBMS는 동시에 쓰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계속 나오니까요. 그때 좀 더 상세히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자, 5페이지 거 6페이지 갈까요? 그래서 이제 DBMS 종류 볼까요?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쓰는 SQL 서버만 집중하시면 돼요. 마이크로소프트 제작했고 운영체제는 윈도우즈에 설치돼요. 그리고 저희가 쓰는 버전은 2016이죠. 그런데 제가 좀 이따 버전 나오겠지만 2005 이후라면은 대부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
회사에서 나는 SQL 서버를 따로 깔지 않고 회사 거 써서 공부하겠다. 이런 분들 계세요. 그러면은 회사께 SQL 서버 2005 이후라면은 그냥 이 책으로 공부하셔도 대부분 공부가 되세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오라클이나 아주 유명한 거죠. 오라클이라는 제품도 있고요. 그리고 DB2, IBM에서 제작한 DB2 있고요. MySQL도 있고요. MySQL인가 여기서 특징이 SQL 서버는 우리가 배우는 거고 오라클은 이제 가장 상용으로 가장 유명한 제품이죠. 그리고 MySQL은 무료 제품으로 유명하죠. 무료로 그러니까 오픈 소스라고 해가지고 완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DBMS입니다. 그리고 액세스 있죠. 오피스, MS 오피스 안에 들어있는 거죠.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액세스 이렇게 같이 묶여 있는 거죠. 얘도 DBMS입니다. 그리고 SQLite라는 모바일용 DBMS도 있고요. 뭐 다른 DB는 뭐 외우시는 건 아니고 그냥 이런 게 있다는 알아두셔야겠죠. 그리고 우리가 쓰는 건 그중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작한 SQL 서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DBMS의 특징이 몇 가지 나왔는데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DB의 특징은. 그렇지만 외우실 건 아니에요. 이런 거는 나중에 우리가 이 책을 다 공부하시고 쭉 읽어보시면 당연한 얘기 아닌가? 이렇게 느끼실 거고 처음에 공부하면 굉장히 생소해요. 그죠? 여러분은 우리 이제 이 강좌 이 책의 목표가 처음 DBMS를 공부하는 분이 목표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되게 생소하니까요. 원래 모르시는 게 더 도움이 돼요. 왜? 헷갈리니까. 그렇지만 워낙 중요한 용어니까 그냥 한 번쯤 읽어보고 지나갈게요. 데이터베이스는 DBMS는 데이터의 무결성을 지녀야 된다. 무결성을 위해서는 제약 조건이라는 특징을 가지는데 이 제약 조건은 우리가 8장에서 아주 집중적으로 공부를 할 거예요. 이 제약 조건 아주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때 한 뭐 몇 시간 동안 공부를 할 거죠. 그때 공부를 하도록 하고 자, 데이터의 독립성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데이터베이스는 서로 저장소를 변경하거나 파일을 변경해도 기존의 것이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된다. 이게 독립성인데 독립성은 용어 딱 그대로예요. 어떤 사람이 독립적이다. 그럼 어떤 의미예요? 다른 사람의 영향을 안 받는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데이터의 독립성은 다른 게 변경돼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독립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DBMS는 데이터베이스는 보안이 중요한 이슈예요. 왜냐면은 여러분 혹시 제가 아까 그 카톡에 있는 모든 문자 내용이 DB에 저장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저장돼도 다른 사람 거 막 함부로 볼 수 있어요? 다른 사람 허가되지 않는 사람이 막 다른 사람 카톡 뭐 했나 이 내용을 볼 수가 없어야 되겠죠. 당연히. 그게 이제 보안이에요. 그래서 아무나 접근하는 게 아니고요. 물론 자기 거는 접근하겠지만 다른 사람 거는 아무나 접근하지 않고 거기에 접근에 허가된 사람만 접근하게 돼 있어요. 데이터에. 그러니까 DBMS에는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지만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은 적정히 제한된 권한으로 데이터에 접근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게 보안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데이터 중복이 최소화된다. 이것도 중요한 이슈예요. 동일한 데이터들이 여러 개 중복되어 있지 않아요. 중복되어 있지 않은 게 아니라 중복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내용을 최소화시켜서 해야 되는 게 DBMS입니다. 이 내용도 역시 우리가 나중에 테이블이라든가 제약 조건, 뭐 프라이머리 키, 포린 키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계속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응용 프로그램이 제작 및 수정이 쉬워져야 된다. 쉽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는 조금 애매한 말인 게요. 사실 DBMS 연동 프로그램을 처음에 배우는 거는 일반적인 간단한 응용 프로그램보다 어렵기는 해요. 하지만 한번 짜놓으면, 한번 배워놓으면 오히려 더 쉬워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이제 안정성이 중요해요. 왜냐면 제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는 우리 살고 있는 현대 사회의 모든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은행 같은데요. 여러분이 저금한 은행 정보, 예금 정보라든가 뭐 대출 정보 이런 것들도 역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게 날라갔대요. 당연히 컴퓨터에 저장되니까 날라갈 수 있어요. 하드가 깨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은행에 있는 모든 예금 정보는 없어졌다. 큰일 날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DBMS는 방금처럼 하드웨어가 고장나는 상황이라도 원래 데이터가 완전하게 살아있을 수 있도록 백업, 복원, 뭐 이런 기능들을 제공을 해줘요. 이러니까 DBMS를 쓰는 거예요.
물론 우리 측이 이제 이 DB 백업 복원을 다루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 백업 복원은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기능이거든요. 그러면은 뭐 물론 이것까지 왜 안 다루냐 이렇게 요구할 수 있지만 그럼 한도 끝도 없어지는 거죠. 책이 뭐 천 페이지가 훨씬 넘어갈 거야 아마. 그래서 저희는 이제 요 내용은 다루진 않지만 DBMS의 중요한 기능이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처음에 이제 영장에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개발자 기능까지 공부하시면 그 다음에 고급 서적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까지 여러분이 충분히 공부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발전 볼까요? 데이터베이스 발전 이제 8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자, 간단히 소개하면요. 옛날에는 당연히 컴퓨터가 없겠죠. 그럼 오프라인을 어떻게 했어요? 오프라인으로 관리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무슨 뭐 슈퍼를 운영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만약에 이제 입출금 내역을 당연히 손으로 쓰겠죠. 또는 회사도 어떻게 해요? 당연히 뭐 거래명세표 이런 것들은 손으로 직접 수기, 연필로 기록을 했을 거예요. 이러고 이제 잘 쓰다가 문제가 이제 굉장히 커지기도 하고 내용도 커지고 컴퓨터라는 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컴퓨터에서 이제 파일 시스템을 사용하는 거예요. 파일 시스템은 뭐냐면은 그 컴퓨터에 쓰는 그냥 일반 여러분 엑셀 딱 적당해요. 엑셀이나 뭐 아니면 메모장 더 간단히 메모장이죠. 메모장에 여기 예를 들면 회원 정보 이런 거를 메모장에 쭉 적어 놓으시는 거예요. 또는 엑셀에 적어 넣어도 좋고요. 이렇게 이제 행복하게 아무 문제 없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대용량 데이터들 이게 엑셀 같은 거 써보셨겠지만 엑셀에 혹시 왼쪽에 1, 2, 3, 4 써 있거든요. 거기 이제 한마디 행 번호죠. 그거 맨 밑으로 내리잖아요. 그럼 몇 번까지 가죠? 65,536번까지 가죠. 그러면은 65,000개 굉장히 큰 것 같죠. 그렇지만 우리 DBMS에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카톡 정보를 엑셀로 관리해 보잖아요. 카톡에 65,000개가 많은 게 아니잖아요. 무슨 왜만 우리 카톡을 쓰는 사람이 아마 전 국민들이 대부분 쓰시잖아요. 거기다가 한 명이 하루에 문자 보내는 거 생각해 보세요. 그럼 65,000건이야. 6,500만 건 아니면 훨씬 그보다 훨씬 몇억 건,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 건의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저장하고 관리해야 되는데 이걸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엑셀로. 그래서 파일 시스템의 한계점이 나타났은 거예요. 아주 괜찮은 시스템이지만 대용량을 쓰기는 여기가 이제 너무 한계에 다다르니까 그래서 나온 친구가 이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에요. DBMS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DBMS를 배우는 거예요. DBMS를 쓰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큰 대용량의 데이터도 아무 문제 없이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다. 요게 결론이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용어가 나오네요. SQL 언어라는 게 아니라 우리 SQL 서버의 SQL 그거랑 같은 말인데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DBMS를 관리하고 운영하고 싶죠? 물론 그러려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DBMS랑 소통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사용하는 언어가 SQL 언어예요. 되셨죠? 그래서 SQL 언어는 Structured Query Language인데 DBMS와 소통하는 언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SQL 언어를 배워야 DBMS를 사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쭉 뭐 일반 데이터베이스 우리 SQL 서버니까 SQL 서버의 기본적인 사용법, 관리법, 뭐 모델링 이런 걸 배우고 나서 7장과 6장과 7장에서 SQL 언어에 대해서 심각하게 배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혹시 그 로드맵을 한번 다시 보세요. 우리 책 앞에 맨 앞부분에 있죠. 로드맵을 보시면은 여러분이 6장과 7장을 통해서 SQL 언어를 트랜직트 SQL이거든요. 그 언어를 깊게 공부할 거고 어찌 보면은 가장 기본적인 내용으로는 제일 중요한 게 바로 SQL이에요. 그래서 많은 책들에서요, 그러니까 DBMS 입문서 다른 좋은 책도 많으니까요. 다른 모든 많은 좋은 책에서는 처음에 이 얘기 저 얘기 다 빼고 SQL 언어부터 소개하는 책들도 많이 있어요. 제가 그 방식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닌데 이제 저희는 좀 다른 접근 방식을 좀 쓰는 게 처음부터 SQL 언어부터 배우면은 이게 뭐 하는 건지도 모르고 감도 없고 그냥 따라만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재는 기본적인 SQL 서버에 대해서 또는 DBMS에 대해서 감을 잡고 설치도 해보고요. DBMS 직접 설치까지 해서 환경까지 만들어 놓고 DBMS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세부적인 내용으로 SQL 언어를 배우는 요 차례를 채택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렸는데 다른 책의 방식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 책은 뭐 장점이 있겠죠. 장점이 있고 저희 책의 장점은 이제 여러분이 전반적인 것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책의 목표입니다. 자, DBMS 분류해볼까요? 이거 되게 재미없어요. 자, DBMS 유형은 제가 자꾸 재미없다 말씀드린 게 사실 DBMS 이론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되는데요. 저희는 이제 이론보다 실전을 위한 책이기 때문에요.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그래도 용어 알아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나오거든요, 이 용어가. 그래서 개념적으로만 간단히 아시면 돼요. 자, DBMS의 유형은 계층형, 망형, 관계형, 객체 지향형, 객체 관계형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아까 앞에서 소개시켜드린 그 뭐죠? DBMS, SQL 서버, 오라클, MySQL 이런 애들은요. 애들은 아니죠. 이런 툴들은 다 관계형 DBMS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물론 객체 관계형 이런 기능을 지원해요 하는데 우리가 배우는 핵심은 사실 현재 사용하는 가장 많은 DBMS 대부분의 기능은 관계형 DBMS니까요. 우리가 쓰는 DB는 관계형 Relational DBMS, 관계형 DBMS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DBMS의 변천사를 간단히 보면요. 처음에 계층형 DBMS가 나왔어요. 오래됐죠. 1960년대 시작해서요. 사용을 하다가 이제 트리 구조 뭐 이렇게 사용하고 사실 이런 거는 뭐 그 자격증 시험에는 나오는 용어죠. 자, 이렇게 쓰다가 이제 이렇게 보여요. 계층형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다음 나온 게 망형 DBMS예요. 그래서 이제 얘도 1970년대 됐는데 계층형 DBMS의 문제는 해결이 됐지만 얘도 굉장히 오래된 거라서 현재는 아예 안 쓰진 않습니다. 일부분이 쓰는 데가 있지만 대부분 사라졌어요. 그래서 계층형 DBMS는 거의 없어졌다고 생각하고 망형도 거의 없어지고 아주 일부에서만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요즘 사용하는 DBMS는 다 관계형 DBMS다. Relational DBMS. 1969년 이렇게 이론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제품도 나오고 툴도 나오고 하면서 계속 지금까지 발전해왔습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한마디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테이블 구조예요. 테이블 구조. 이 테이블 구조는 앞으로도 계속 살펴보겠지만 여기 나오다시피 그림에 나오다시피 행과 열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 엑셀을 써봤으면요. 엑셀에서 회원 정보를 관리하려면 아이디, 회원 이름, 주소 이렇게 위에 제목을 달고 그죠? 그 다음에 쭉 데이터를 하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좀 회원이 몇 명이죠? 하나, 둘, 셋, 네 명이네요. 이걸 행이라고 불러요. 로우라도 부르고. 그리고 이쪽 이걸 열이라고 불러요. 열. 아이디 열, 회원 이름 열, 주소 열. 컬럼 이렇게 같은 용어입니다. 이렇게 쓰고 이 열에는 이름이 있죠. 이건 회원 이름 열이다. 이건 주소 열이다. 이렇게 2차원 구조로 되어 있는 게 바로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테이블이라는 최소 단위로 구성된다. 그리고 이 테이블은 하나 이상의 열로 구성된다. 이게 관계형 DBMS의 핵심 개념이에요. 자, 이 개념을 가지고 계속 사용을 하게 된 게 관계형 DBMS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할 SQL 서버도 당연히 관계형 DBMS고 이 테이블을 집중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필요하시면 한번 좀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SQL 언어죠. Structured Querying에서 SQL 언어 또는 SQL 이렇게 읽어도 관계없어요. SQL 읽어도 되고 SQL이라고 읽어도 됩니다. 자, 이 SQL 언어는 말 그대로 이 관계형 DBMS와 서로 소통하는 언어예요. 자, 우리가 SQL 서버를 다루고 싶어요. DB 만들고 싶어요. 테이블 만들고 싶어요. 데이터 입력하고 싶어요. 조회하고 싶어요. 이거는 다 SQL 언어를 사용해서 해야겠죠. 그렇지. SQL 언어가 한마디 뭐냐? DBMS와 서로 소통하는 언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도 랭귀지지만 여러분이 혹시 배우셨을지 모르겠지만 C나 C++, 자바 뭐 이런 언어랑은 좀 달라요.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 다른 좀 절차적 언어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래서 뭐 약간 다른 게 아니라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 배워야 되죠. 자, 그리고 SQL 언어가 여러 가지 이제 SQL 언어가 우리가 배울 거니까 중요하게 DBMS 제작 회사와 독립적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오라클, SQL 서버, MySQL 다 SQL 언어를 제공을 해요. 그래서 이 표준을 따로 발표해요. 왜냐면 회사마다 자기네가 알아서 만들면 서로 호환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제화 표준 기관이 있어요. 여기서 SQL 언어는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발표하잖아요. 그러면은 DBMS 회사들 우리가 쓸 SQL 서버,
마이크로소프트겠죠. 오라클, MySQL 이런 회사들이 이 표준에 맞춰가지고 SQL 언어를 자기네 거의 제품에 적용을 시켜요. 그게 표준 SQL이에요. 그래서 표준 SQL은 웬만한 DBMS 툴은 다 거의 비슷해요. 이해되셨죠? 이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우리 지금 SQL 서버만 배워도 앞으로 뭐예요? 앞으로 다른 DBMS도 많이 배운 거나 마찬가지인 게 표준 SQL 때문이에요. 여기서 거의 다 우리 이걸 쓸 거니까 이거를 적용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다른 DBMS도 거의 먹히니까 한 80% 정도 호환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 이시성이 뛰어나도 마찬가지 개념이고요. 다른 데서 비슷하게 사용된다. 이런 이거 표준 SQL은 계속 발전을 해요. 그래서 계속 쭉 이렇게 발전했고 대화식 언어다. 이건 뭐냐면 저희가 이제 그 C나 소재 C++ 같은 걸 자바 이런 거 짜보시면은 그냥 쭉 코드를 뭐 길게는 몇천 라인 몇만 라인 짜죠. 짜고 나서 한 번에 실행하는데요. 우리가 사용할 SQL 언어는 한 번 날리고 결과 받고 한 번 날리고 결과 받고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대화식 언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분산형 구조다 이건 뭐 참조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주의할 점이 이거예요. 제가 모든 DBMS가 100% 호환된다는 말씀은 안 드리고 80% 정도 호환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요거예요. 요 그림에 잘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그 표준 SQL을 발표한댔죠. 그러면은 DB 회사들이 요 표준 SQL을 지켜요. 지키면서 이것만큼 부족한 것 같아요. 자기네 제품의 특징을 적용하기엔 부족해서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뭔가를 추가해요. 기능들을. 그러니까 SQL 언어에 추가적인 SQL 언어를 만들어요. 그게 바로 PL/SQL. 오라클에서는 PL/SQL이라고 불러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표준 SQL 당연히 지원하고 플러스 알파로 한 SQL이 PL/SQL. 오라클에서는 이렇게 부르고 SQL 서버도 가만히 있을 순 없죠. 그래서 표준 SQL 지켜주고 SQL 서버의 특징을 플러스 시킨 걸 트랜지액트 SQL 그냥 줄여서 TSQL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MySQL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표준 SQL 지키고 자기네 회사 거 적용한 거. 근데 MySQL은 그냥 SQL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이 그림이 잘 표현됐는데 각 회사의 특징도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SQL 서버를 배우는 거니까요. 요거를 배우겠죠. 하지만 저는 웬만해서는 표준 SQL 위주로 하고 당연히 SQL 서버니까 플러스 알파로 요것들까지 추가로 공부하겠습니다. 만약에 오라클을 공부할 땐 이렇게 되는 거죠. 표준 SQL 배우고 오라클 특징 추가로 하고 MySQL은 표준 SQL 배우고 MySQL 특징 추가하고 이렇게 공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DB를 공부하든 다른 DB의 많은 부분을 공부하는 거랑 동일한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DBMS 개요와 SQL 언어의 개요에 대해서 미리 잠깐 살펴봤는데 다시 말씀드리는데 지금 말씀드린 거는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렇지만 이런 개념 정도는 알고 있는 게 좋으니까요. 한번 소개를 했고 혹시 이해가 덜 됐거나 그래도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지나치시고 나중에 이 책을 다 공부하고 나서 한번 쭉 다시 읽어보세요. 그러면 당연한 얘기가 써있네. 이렇게 느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